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구에서 아침을 먹고 달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어머니가 있는 화성에서 점심을 먹으며 광대한 은하수를 로맨틱하게 산책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현재로선 상상에 불과하지만 인류는 해마다 발전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손들이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세계 중 하나에서 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수백만 년 후에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은하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SF 작가의 아이디어. 모든 과학적 발견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하나의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SF 작가인데요.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극히 일부, 즉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일뿐입니다. 순간적인 정보 전달이나 전자화폐, 우주비행, 장기 이식, 인공지능 등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 성과는 몇 세기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국의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올라프 스테이플던이 그린 세계 수준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철학자이자 SF 작가인 스테이플던의 책 속에서 사람들은 은하계를 넘나들며 생활하고 은하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래 생물은 자신들과 똑같이 발전한 문명을 발견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은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집합정신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차세대 인류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기생물 사이에 공생체라는 무기생물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의 자손은 인공행성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하계 내의 수송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갖춘 우주선이 등장하거나 행성이 통째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파괴한다는 인류의 단점은 지능이 진화함으로써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이 새로운 훌륭한 세계를 엿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이런 상상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테크놀로지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류는 어떤 기초적 발견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시나리오가 인류라는 종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은하수 확장과 외계인과의 공존. 미래학자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공존할 수 있게 된 외계인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십 년 동안 우주 안에서 우리가 고독한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방정식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외에도 발전한 문명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면 어떨까?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너무 나대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물에게 우리의 존재가 들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간을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물론 이건 최선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주에 있는 문명 중에서 그나마 발전한 편에 속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죠. 영국의 경제학자인 로빈 헨스는 1996년에 그레이트 필터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진화 과정에서 문명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로 인해 발전의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량 절멸, 행성 규모의 대변동, 소행성 충돌 등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의 지적 생명체입니다. 최근 이 과학자는 수학적으로 새로운 근거를 가진 가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로빈 헨슨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초기 문명으로 분류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의 나이를 138억 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동물의 수명과 비교해보면 끝없이 긴 시간이죠. 하지만 항성이나 행성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주 탄생은 그리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 지구는 10억 년 이상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항성이나 행성 중에서도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더 긴 수명을 가질 수도 있죠. 로빈 헨슨의 계산으로는 지적 생명체는 가장 길게 존재하는 행성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항성이나 행성이 아직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다른 문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2억 5천만 년 후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불로장수의 약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은하수를 식민지로 만드는 등 인류는 더 흥미로운 일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로빈 헨슨은 하나의 가설을 더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얌전한 문명과 시끄러운 문명이 있다는 가설인데요. 얌전한 문명은 탄생하고 진화하며 우리의 행성에서 살다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죽어갑니다. 한편 시끄러운 문명은 확장되면서 세계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합니다. 만약 우리가 초기 문명에 분류된다면 시끄러운 유형의 문명이 될 것이며 먼저 태양계, 곧이어 은하계 전체로 확대해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얌전한 문명을 마주치면 외계인을 애완동물처럼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는 은하간 식민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것. 또 하나는 너무 빠른 자멸을 맞이하지 말 것입니다. 정신전송, 판타지인가 우리의 미래인가? 팬들의 마음을 수십 년이나 고민하게 만든 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책에서는 슈퍼컴퓨터나 로봇에게 정신을 옮기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나오는데요. 현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직 판타지 속의 일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걸까요?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 즉 뇌의 생물학적 특성과 인공신체를 지닌 하이브리드 생물의 형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공두뇌학자인 케빈 워릭은 수십 년 후에는 사람들이 자기 뇌세포를 아바타에게 옮겨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사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케빈 워릭은 이러한 구분이 폭발적 진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얌전한 문명 아래에서 멸망하고 아바타들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심신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이 국제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원을 두고 싸우고 경쟁하며 권력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소수만이 즐거운 삶을 누리며 다수가 세계의 한 구석에서 살아가야 할 독자적인 계층 구조를 가진 은하 제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래 사람들이 육체라는 껍데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상세계에서 살기 위해 조급해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삶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두뇌가의 뇌를 스캔하고 매핑하여 컴퓨터로 전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공 두뇌가 인간의 뇌와 똑같이 작동하게 될 때까지 슈퍼머신은 오리지널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복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인간 뇌의 컴퓨터 모델링에 관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와 IBM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블루브레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훌륭한 것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26개국의 과학자들이 참가했으며 신경과학자인 헨리 마크람이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을 디지털화하여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집합정신을 만들기 위한 장벽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책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지적 생명체와 함께 은하 집합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아주 일부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네요.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 인류의 시나리오. SF 작가의 작품에서는 가장 지적인 생물조차도 전쟁을 맞이할 운명에 있습니다. 인류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파괴하는 일을 인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레이트 필터의 가설을 떠올려 볼게요. 발전한 문명은 자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은하를 넘어 수많은 세계를 사라지게 할지도 모르죠. 몇천 년에 걸친 진화 속에서 인류는 정말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미래의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게 될 원인에 대해 수십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동, 신종 바이러스, 소행성 충돌, 제어 불가능한 기술적 특이점, 인구 감소로 인한 점진적 멸망. 하지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인류가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하고 인공지능이 지구상 생물의 새로운 발전 단계가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상상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수천 년에 걸친 진화 속에서 인류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금의 생활 수준, 기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올라프 스테이플던이 제시한 놀라운 세계 중 하나에 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평범한 인간일 때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잠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